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고 사연을 보내는 학생입니다. 친형이 지적장애 등록을 하려고 신청하였으나 등급 외 판정이 나왔습니다. 어려서부터 말하는 게 늦었다고 들었고 항상 가족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초, 중,고 당시에는 전교 왕따를 당해왔고 폭력과 괴롭힘에 시달리면서 어렵게 고등학교까지 나왔습니다. 12~13살까지는 놀이치료도 꾸준히 받아봤지만 꾸준히 나아지지도 않고 비용도 너무 부담이 되어서 그만두었습니다. 15살에 지능검사 웩슬러 3를 하니까 IQ 70이 나왔는데 해당 발달센터에서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전문대를 막상 가니까 수업을 도저히 못 따라가서 자퇴를 했습니다. 군대는 현역으로 갔으나 얼마 못 가서 관심병사 생활을 했었고 부대를 한 번 옮겼는데도 적응을 못하고 선임들의 질타와 폭언, 폭행을 견디지 못해서 옥상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의병 제대를 했습니다. 직장도 여러 군데, 알바도 여러 군데 다녔지만 본인이 견디지 못해 나가거나 따라가지 못해서 쫓겨난 게 많더라고요. 그 뒤로 장애 등급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대학병원에 가서 지능검사를 했는데 IQ 63, SQ 사회성 지수 63이 나와서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지적장애 한번 등록해보자고 장애 등급을 써주셨습니다. 등급 외 판정 사유를 보니까 지능지수 63으로 평가되었으나 소항목 수행 정도, 작업 기억 84 평균 하, 전반적인 기능 수준, 학교 생활 기록 부상, 교과 학습 발달 상황 및 행동 특성,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애 정도 판정 기준상의 지적 장애 정도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저도 생활기록부가 의심돼서 한번 봤는데 고등학교 때가 걸리더라고요. 저희 지역은 비평준화 지역이라 내신 순으로 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제일 안 좋은 실업계를 갔습니다. 그래서 발달사항이랑 성적이 너무 좋게 나온 것입니다. 내신은 평균 3등급이 나왔고 교과 학습 발달사항은 너무 잘 써졌더라고요. 당연히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시험 때면 몇 페이지 몇 번 문제 답을 그대로 알려주고 전교생은 70명의 절반 이상이 수업 중에 자고 있으니 성적이랑 발달사항이 좋게 나왔겠죠?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게 다시 서류를 받아서 행정사님이랑 같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렵겠어요, 그렇죠? 나 듣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안타까워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행정적인 기준이나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분명히 어쨌든 받아들이긴 어렵지만 미치지 못하는 기준에 있다 보니까 이런 판정이 났는데 실생활에서 너무 힘들게 학교 생활이며 특히 대학도 갔고 막 군대 생활이며 다 이렇게 하셨던 거 보면 또 힘든 건 힘든 대로 생활을 다 겪으셨는데 정작 근데 그 힘든 생활을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그 울타리 안에 못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근데 좀 시기가 지금 그래서 등급에 판정받은 시기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달인가 이내에 이의 제기를 그러니까 행정소송 이전에 내가 이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뭔가 추가적인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한번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주어지거든요. 근데 판정받고 아마 그 시일이 정해져 있어요. 한 달 이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단에 다시 그 등급의 판정을 준 공단에 다시 내가 어떤 서류를 더 보완하면 되겠는지 물어보거나 아니면 내 손에서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완 서류. 근데 지금 읊어주신 사안을 보니까 일단 일정 기간 이상 치료 내역이 없었던 거가 굉장히 좀 많이 작용했을 것 같아요. 이게 힘들어도 어쨌든 힘들면 어떠한 뭔가 치료를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받았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제가 담당자여도 블라인드 된 채로 아이들이 예를 들면 왕따를 당하거나 학교폭력 당하거나 그게 사실 장애 이유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랬으니까 당연히 얘는 지적장애에 속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없는데 중간에 좀 아쉬웠던 거는 한번 웩슬러를 받았는데 그 발달센터 선생님이 왜 신경 쓰지 말라는 단어를 하셨을까? 그러니까 꼭 장애 등록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 영역이면 예를 들면 경계선이라든지 이 친구가 살아갈 때 어떤 게 좀 필요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아이도 이제 중복장애다 보니까 먼저 청각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자폐성을 받으려다 보니까 다른 그냥 자폐성 장애들이 친구들이 넣는 서류보다 뭔가 추가적인 서류를 더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처음 봤대요. 저도 약간 등급 N은 아닌데 추가 서류를 보완하라는 그 연락을 받고 다시 병원 거기서 떼우라는 서류들을 병원에 요청했더니 병원에서 되게 의아해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좀 작은 데도 아니었는데 한 번도 똑같이 이렇게 서류를 냈는데 추가적으로 뭘 하라는 얘기를 못 들었어. 처음이에요. 어머니 그거 제대로 내신 거 맞냐? 그래서 그렇다라고 했는데 제 그냥 추측으로는 중복장애인데다가 자폐성 장애가 그리고 점점 그 얘기는 했었어요. 공단에서도 조금 모르겠어요. 등록장애 수가 좀 많아졌는지 열외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케이스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일단 만약에 등급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으면 그때 당시에 웩슬러 받고 뭐 치료센터를 다녔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정말 다녔던 뭔가 뭐 만약 그 선생님이랑 뭐 연락이 된다든지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그 소견을 원하셨거든요. 저희 아이가 그 청각 이후에 사실 일단 청각장애 아이들이 주로 받지 않는 치료들을 다 이제 받아왔어서 인지치료나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지치료나 놀이치료나 이런 거에 대한 선생님 소견과 치료를 받았던 치료 뭐 기록지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제출을 해달라. 근데 저희 아이도 소아정신과에 정확하게 이런 요구하는 검사들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뭔가 더 정밀하게 자폐성 장애 진단할 수 있는 더 추가적인 서류를 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안타까운 건 제가 주변에서도 보는데 좀 어릴 때보다 비교적 일반화는 아니지만 성인이 돼서 장애 등록하려면 어려운 점이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동생이신지 모르겠는데 이미 지나간 과거의 기록을 얻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나마 어릴 때는 뭐 1년 전, 2년 전만 해도 뭐 센터가 있으면 서류를 요청하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최대한 받아보실 수 있는 추가적인 서류랑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일단 시간을 먼저 벌어 놓으시고 이의 제기까지 안 되면 이제 행정소송 가시고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해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그 옛날에 특수학교가 갈 데가 너무 특수학교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이제 심사를 하잖아요. 이거는 누가 더 중하냐를 심사하는 거였는데 거기에도 그 생활기록부가 문제가 됐었어요. 생활기록부 우리 봐봐요. 다 좋은 말만 써주잖아. 그때는 그냥 그 말을 그냥 넘겼는데 나중에 그게 다 증거가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런 아이라고 대변하는 건데 그때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았으면 우리가 그 생활기록을 아니잖아요. 다시 써주세요라고 했을 건데 그런 게 아니니까 그걸 그냥 냅뒀다는 거는 사실 그걸 그냥 인정하는 거고 거기에 써 있는 게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 근데 그때는 그랬는데 나중에 뭔가 내가 어떤 나의 이익, 이게 뭐 장애 등록이 이익은 아니지만 어떤 이익 때문에 이거를 부정하는 거잖아. 이거는 그때 그래서요 이렇게 한 거예요 라고 하는 거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맞지 않는 거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러면 그거는 그때 고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뭐 어쨌든 뭐 사정이야 어쨌든 그거는 그럴 것 같고 그리고 그거가 아니어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군대를 스스로 갔고 왜냐면은 말씀드렸던 이유가 제가 쭉 들으면서 이분이 어찌됐든 이분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 행위는 장애 등록을 원하는 건데 장애 등록에 불리한 것들은 행정 기록으로 다 남아 있어요. 일반 중학교를 갔고 일반 고등학교 완통을 했고 대학 어쨌든 뭐 군대도 어쨌든 중간에 걸러지지 않고 현역을 갔으면 뭐 현역이 아닌 등급으로 갈 수도 있는데 현역을 갖고 전문대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뭔가 지적 장애를 가지면서 사실은 굉장히 그 지적 수준 장애 안에서도 높은 수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힘든
그 좋은 이력들이 너무 행정상 근거로 남아 있는데 그럼 이 근거를 반박할 이 동생분이 답답하지만 우리 형은 이랬다고요. 이렇게까지 힘들었어요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근거가 제시하기가 너무 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장애 때문이라고 하기는 굉장히 근거가 약해. 네. 장애 아니어도 왕따 당할 수 있고 군대 네. 부적응자 엄청 네. 많고 직업생활 못하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지적장애로 보인다 병원에서 그러니까 한번 등급을 받게 하자. 근데 그게 어릴 때여서 내가 뭐 장애인의 영역에 들어와서 치료를 해야 되고 언어 치료나 이런 걸 해야 되고 뭔가 목적이 있으면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지금 성인이잖아요. 내가 성인인데 운이 좋아서 장애인 등급을 받았다고 해요. 그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이 가족분들이 이 사람을 장애인 등록을 해서 원하는 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 지금 청년이야. 청년인데 우리가 보기에 그냥 사회 부적응자처럼 보여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 그게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인지 영역이 조금 낮아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그리고 사회성이 조금 이게 다 다르니까 굉장히 소극적이고 뭔가 자기 표현 잘 못하고 이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문제가 있기는 있어. 그렇지만 그러면 이 사람이 장애인 등록을 하면 그 문제가 사라지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별개잖아. 그런데 이제 글쎄 이제 저는 그 뭐 행정소송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거는 그냥 하시는데 이 동생분이 형이 이걸 받아가지고 그러면 형의 인생이 얼마나 되게 많이 달라지나? 그럼 봐봐요. 만약에 형이 장애인 등록을 했다? 복지관 갈 것 같아요? 장애인 복지관 안 갈걸? 이분은 그동안에 장애인들이 했던 그 어떤 수순을 밟지 않았어. 수순을 밟지 않았는데 내가 어느 날 장애인이 그냥 된 거잖아. 자기 의지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이제 장애인이래? 그럼 내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랑 뭔가 할 수 있냐? 그거 굉장히 달라요. 그거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게 어려울 거예요. 본인이 어릴 때부터 인지나 뭐 의사소통이나 이런 거 다 되는데 장애 영역이야. 그래서 그 안에서 발달장애 친구들을 많이 보고 그 안에서 이렇게 성인이 된 사람하고 전혀 여기하고 차단된 채로 그냥 어떻게 그냥 버텨온 사람이 갑자기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쪽으로 물리적으로만 가면 그게 되냐고요. 그게 어려워요. 내가 인정이 안 되고 제가 왜 이러고 다니는지 우리 자폐 애들 막 이러고 다니잖아. 그러면 경계급 있는 친구들이 더 그걸 못 견뎌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래도 어려운데 한 번도 그런 복지관이며 이런 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접하지 않았을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거기를 가면 그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단순히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이 사람을 장애 등록이 되냐 안 되냐. 물론 그게 지금 가장 큰 고민이긴 하겠지만 사실 근본적인 고민은 그렇게 고민할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이제 20대일 텐데 지금 20대인데 이 사람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의 앞으로 삶을 어떻게 이렇게 하게 해줄 거냐를 더 나는 가족들이 더 신경을 쓰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장애인 등록을 받으면 도움은 될 거예요. 도움은 되는데 제일 큰 문제는 장애인 등록을 하면 뭐하냐고. 내가 장애인이라는 생각이 없는데 당사자가 장애인 당사자가 내가 장애인이요? 그런 생각이 없는데 그래서 나는 물론 이제 노력을 하시는 거니까 장애인 등록을 받는 거는 저는 받을 수 있으면 받으셔야 된다고 하고 싶고 도움이 될 만한 거는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생활기록부 알지 않냐? 이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해서 당신들이 이걸 판단하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생활기록부 상에 나타나 있는 거는 보지 말고 그리고 그동안에 치료나 이런 걸 하지 않았던 거는 이 사람이 보기에 정말 경계급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무지해서 이 사람이 정말 장애 영역에 있는지 뭐 지적장애 영역에 있는지 몰랐다. 그냥 그렇게 주장하는 게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은 그걸 볼 거라고 생활기록부를.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리고 진짜 우리 연주 씨 말처럼 너무 일반 학교를 다녔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불리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보시라고 하고 싶고 저는 고민해야 될 거는 그러면 이 사람이 장애인 영역에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았던 우리 형의 어떤 개성이 이렇고 성격이 이렇고 이런데 그럼 이 사람을 앞으로 어떻게 자기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 수 있게 설계를 같이 가족들이 도와줄 거냐를 더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센터장님이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등급을 받는 게 되게 안 될 가능성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근데 이제 그나마 희망이 있는 거는 지적장애는
그 지능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지능 지수가 63으로 나왔고 굉장히 어려서부터 지금 성인기까지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이것들이 좀 제출이 되어서 그걸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 우리도 알지만 지능 지수가 60이 넘으면 정말 너무 티가 안 나. 웬만한 기능이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이 친구도 그 생활에서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뭐 전문대 합격이 딱 나오잖아요. 나오고 그냥 현역이 나오고 수능을 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능을 꼭 안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대 중에 그 학교 생활 기록부만으로 갈 수 있는 학교들이 있어서 수능을 안 봤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작업 기억 84가 이제 많은 거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충분히 뭐 지능 63이지만 여러 가지 항목에서 충분히 장애 등급 여기 나오잖아요. 장애 정도 판정 기준상의 지적 장애 정도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신청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행정사님이랑 이런 걸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거는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그래서 되면 좋겠어요. 되면 좋겠는데 되면은 땡이냐고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냐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니어서 저는 되면은 제일 도움받을 수 있는 건 직업생활 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장애면서 이 사람이 취업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질 수 있는데 이분이 장애 영역으로 들어오면 근로지원인 제도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아니면 필요한 작업에 도움을 받으면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 등급을 받으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될 가능성도 많다는 거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송을 한번 해보는데 이게 안 됐다고 또 해보고 그럴 일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미 군대 생활도 끝났고 여기 보면 직장도 여러 군데, 알바도 여러 군데 해보셨대요. 그럼 벌써 또 몇 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번에 이 신청은 해보지만 행정소송 해보지만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판정을 받기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그러면 더 잘 살아야 되지?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선은 가장 작은 거 실천하는 거 좋은데 우선 이 사람이 직장 생활을 잘하면 제일 좋겠지만 지금 이분이 그냥 일상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뭐 직장이나 알바는 잘 못하고 그냥 좀 나왔지만 그냥 내가 일상생활에서 왜 밥 먹고 맛있는 것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어디 뭐 산책도 가고 뭐 영화도 보러 가고 이런 어떤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 무리가 없는지 아니면 그냥 일상생활도 굉장히 무너지고 밖에 나가려고도 하지 않는다거나 너무 누워있으려고만 한다거나 굉장히 침울해 있다거나 그런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저는 직업생활이라는 거는 경제생활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생활까지 잘 되면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이분이 일상생활이 잘 되고 있어. 일상생활이 잘 되고 있으면 이분의 능력 하에서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아주 작은 것부터 이제 눈높이를 좀 낮춰서 우리 이렇게 좀 눈높이를 좀 낮춰서 찾으면 이분이 어떤 작업을 하고 그거에 대한 보수를 받고 이런 일을 찾을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만약에 일상생활이 무너져 있다면 경제가 우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선은 지금 부모님 계시고 뭐 이렇게 가족들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제가 보기에는 돈 벌어오길 바래서 이런 거 하시지 않거든요. 왠지 일상생활이 무너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무너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을 살리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분을 얘를 장애 등급 받게 해야지에 지금 몰두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어떻게 그냥 생활을 하게 하지? 그러면 만약에 이 친구가 집에서 간단한 설거지나 청소만 잘해줘도 사실 식구들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근데 우선 우리 좋자고 설거지부터 시킬 수는 없고 이분이 즐거워할 만한 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그림 한 장 그리는 걸 즐거워할지 아니면 뭐 부모님이랑 공원 산책 한번 갔다 오는 걸 즐거워할지 모르겠는데 아주 작은 거라도 이분이 즐거워할 거리를 찾아서 이분의 일상이 조금 회복되는 쪽. 그래서 일상이 회복돼야 그 사람의 경제생활도 하고 모두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에 조금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분이 그래서 잘 돼서 장애 등급을 만약에 받았어? 장애 등급을 받았어도
일상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이거 받았다고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이 사연에서 되게 걸리는 줄 한 줄 있죠. 15살 때 지능검사 했는데 해당 발달센터에서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고. 이게 되게 걸려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발달센터에 있어 본 사람이지만 이분들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겠는데 이해는 가지만 원망하고 싶어요. 저도.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 사람의 삶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어떤 대상자가 있어요. 대상자의 인생이 있어. 일생을 가야 되는데 너무 본인들의 실적 위주적인 생각, 되게 그 좁은 생각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장애 등급이 너무 필요한 것 같은 아이한테 등급받지 마세요라고 안 해요. 그런데 경계성을 보이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얘가 잘하면 등급을 받겠고 잘하면 못 받겠어 할 때 말려요. 왜냐하면 말이 늦었는데 무슨 행동 문제가 있었는데 인지가 뭐 낮았는데 얘가 이렇게 발달센터에서 수업을 열심히 받아서요 얘는 장애 등급 안 받는 애가 됐어요 를 만들고 싶은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많은 치료사들이 나는 그렇게 하겠어 내 실적을 내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도 모르게 이들은 이 당사자의 미래까지 고민하지 않은 거예요. 이들이 40세 되고 50세를 고려하지 않고 얘가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던 애였는데 느린데 학습도 막 가르쳤더니 이것도 할 수 있고 얘는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는 애가 됐어. 굳이 장애 등급이 필요 없는 애가 됐어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본인들도. 뭐 내 실적 때문이 아니라 얘를 그렇게 만들고 일부러 싶은 거야. 그랬다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해.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 본인이 비교가 될 거거든. 내가 내 또래 동창들이나 친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뭐 텔레비나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아는데 본인이 그거하고 좀 동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도 있어. 알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거라니까. 내가 장애인을 몰라. 맞아. 내가 장애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나는 장애인인가 봐. 나 장애인이야? 이렇게 하지만 그 영역에 갈 수가 없는 거야. 그 영역에 갈 수 없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정말로 장애 등급이 안 나오면 저는 정말 승하씨 말처럼 이분이 본인의 능력보다 조금 더 본인의 능력에 맞는 일을 못 찾았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 성처리하는 그런 일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를 청년들이 많이 하잖아요. 거기 가면 청년들이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일은 정말 아무나 정말 할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모방이 되거나 뭐 특별히 인지 기능이 높지 않아도 정말 그건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까지 생각을 안 해봤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모를 가능성이 오히려 많을 수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아주 단순하고 하찮은 일인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다음 걸 하는 거지. 그 다음 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는 사람이 이거 앞에 걸 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나는 요 정도는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만 지금 내가 요 정도 일을 구하지를 못하거나 날 써주질 않아. 그럼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역량을 높여가지고 그래서 나 여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부모님이나 아니면 당사자가 내 능력에 맞지 않는 일을 계속 이렇게 찾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더 집중하고 나는 솔직히 이 친구가 되게 아무리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을 거 아니야. 힘든 삶을 살아서 가족들이 지금 나를 막 장애인을 만들려고 한다? 글쎄 나는 기분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당사자랑 그런 속도 차가 있으면 더 알면서도 괜히 저항하고 싶은 게 클 수도 있을 것 같고. 너무 근데 속상할 저는 것 같아. 이런 사례를 보니까 특히나 제가 잘 모르겠지만 특히 지적장애 친구들 중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하고 최대한 미루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랑 마인드와 관점이 달라요. 저희는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얘가 나중에 이게 뭔가 딱지가 될 것 같아서. 근데 놓고 보세요. 사실 장애 등록이 한 번 받는다고 평생 가지 않아요. 제가 원한다고 평생 가지 않아요. 유효기간이 딱 복지까지 뒷면에 보면 이게 언제 재판정을 받아야 되는 시기가 나와요. 그 시기에 우리 아이가 많이 발달하면 해주세요 해도 그게 재판정이 안 나와요. 근데 그 이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는 것과 있는 것 중에
더 불리할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건 사실 사람들이 내 핸디캡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중요한 건 그래서 저도 주변에 많거든요. 근데 보면 대부분 보면 지적장애 아이들은 진짜 티가 잘 안 나거든요. 티를 안 내면 안 낼 수 있어요. 자폐 아이들은 제가 어디 이렇게 친구한테 지인분한테 들은 거예요. 그 지인분이 수영장에서 하는데 너무 이렇게 장애인 수영반이 있는데 외모 보고는 전혀 몰랐대요. 그분이 그 장애인 수영반에 다니는지. 성인이시래요. 너무 이제 훤칠하고 너무 티가 안 나고 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뭐 안녕히 계세요. 근데 이제 오래 지켜보고 이제 이 친구는 여기서 일을 하시니까 이제 보면은 저 친구도 장애인 수영반에 다니네? 라고 했대요. 근데 볼 땐 너무 훤칠하고 티가 안 나.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뽀로로 틀면서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약간 특히 그런 자폐성 아이들 왜 하다가 막 이렇게 쌍둥이동 하거나 말을 할 때 티가 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특히나 약간 좀 지적장애 아이들은 티가 안 나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어머님이 등록을 꺼리시는데 내가 행정가야. 여지까지 장애 등록을 안 하고 기록을 봤더니 뭐 특수학교를 간 적도 없어, 뭐 특수교육 대상자를 받은 적도 없어. 적어도 특수교육 대상자라도 받으세요. 만약에 고민되시면 나중에 이력이라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행정가 입장에서 성인 여지까지 안 받다가 안 하는 건 얘가 20년 동안 살만했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장애 영역에 들어오지 않고도 이 사람이 얼마나 치열했든 말든 간에 그간의 기록이 사실 없기 때문에 그걸 증명해야 될 에너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유로 미루고 계시면 기록들을 진짜 차근차근 많이 모아 놓으셔야 돼요. 어린 친구들은. 그래서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거 장애 등록을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싶을 때는 나오면 받아야 되는구나. 맞아. 왜냐면 받아놓고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 절대 안 그 서류를 들어가요. 안 내면 돼. 네. 몰라요, 잘. 그 서류를 절대 안 내면 네. 아무도 몰라. 네. 근데 그 서류가 필요하다 싶을 때는 내면 네. 되거든. 네. 그래서 우리 애가 장애야 굳이 받아야 될까?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그냥 그건 내가 그냥 카드 하나를 갖고 있는 셈이에요. 그냥 써먹을 일 있으면 쓰고 아니면 안 쓸. 그래서 그냥 오히려 받아놓는 게 지금 지나온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 유리한데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는 막 장애 등급을 받는 게 이제 너무 안타까우셔서 좀 피하기도 하시는데 그냥 이런 사연을 좀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친구가 겪은 어려움들은 정말 지적장애가 아니어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 학교에서의 왕따든 폭력이든 아니면 그 군대에서의 문제든 직장에서 왜 어떤 관계가 안 돼서 회사를 자꾸 그만두거나 이거는 비장애 영역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여서 장애 등급을 받으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지만 만약에 아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 어떻게 조금 생활이 나아질까 쪽에 힘을 더 실으셨으면 좋겠어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